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5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민여담의 코인 고스톱.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아고요. 벌써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푸른 5월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 아시나요?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인데요. 벌써 1년의 절반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도 저희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가면서 끝이 아닌 시작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진행해 주실 우리 민쌤 한번 모셔봐야겠죠.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민쌤께서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저희 먼저 민쌤의 승률도 같이 한번 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민쌤의 승률을 같이 한번 만나보시고 계시는데요. 7일 기준, 60일 기준, 90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도 승률 100%를 기록하셨네요. 예,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100%를 기록하실 수 있으신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률을 같이 한번 만나보면요. 우리가 이제 포지션, 즉 클로즈드 포지션이라고 하죠. 여기서 일단 이번 주에는 토탈 포지션이 15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클로즈드 포지션이 무엇인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만약에 진입을 3번 했다. 네. 그리고 청산을 2번에 나눠서 했다. 그러면 5회 매매를 한 거잖아요. 네. 5라고 카운팅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 들어갔던 것을 다 청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1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총 매매 횟수가 이제 저 포지션에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매매가 종료됐을 때 그 네. 숫자가 카운팅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달 전 그리고 3달 전 기록을 봐도 정말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민쌤이 이렇게 높은 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입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린 것이 3개월 전인데 벌써 3개월 후 오늘이 저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이적인 어떤 그 수익률이 나왔는데 한번 제가 글을 한번 써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시즌에 개인 방송은 25년 9월 말부터 박스경제TV 생방송은 올 2월부터 했습니다. 방송 목표는 워런 버핏 원께서 말씀하신 잃지 마라였습니다. This is beyond my ability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경이적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고 세워졌습니다. 바이비트 기준으로 크로즈 포지션 윈 레이트가 7일 100%, 60일 99%, 90일 100%, 99%가 기록되었습니다. 제 매매는 거의 공개되어 있습니다. 포지션도 같이 수업하는 분들과 함께 공유했고 기록도 70여 명의 저희 공부방 사람들과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기 때문에 거의 일부 공개된 기록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만 30년 동안 매매한다면 우리 모두 작은 버핏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진 그런 의미 있는 기간이고 기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바로 이제 이번 주에 나스닥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나스닥 차트는요. 이게 60분 봉입니다. 60분 봉. 한번 보실까요? 자, 60분 봉 한번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60분 봉인데요. 자, 요걸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60분 봉입니다. 60분 봉 차트인데요. 자, 이게 60분 봉 차트예요.
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보이지도 않네요. 끝. 와, 이쯤에서 말입니다. 이쯤에서 야, 설마 이 이상 가겠어 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이 구간에서 이게 이제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조정 올 때가 됐어요. 이때부터 이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얼마부터 올라온 거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보다 더 위험한 시장에서 실제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라고 딱 하나를 대봐라. 지금 리스크에서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방송 첫 주부터 그때가 3개월 전인데요. 만약에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24,000을 하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걷잡을 수 없는 나름대로의 10% 20%의 조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4,000대만 가면 다시 또 올라오고 24,000대만 가면 다시 또 올라오고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전쟁까지 터졌네. 야, 이제 전쟁까지 터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일을 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현재 가장 고점 가격이 27,155. 이거 상상이나 돼요? 27,000. 우리가 24,000이 리스크 포인트예요. 24,000이 만약에 무너지면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보다 못지않게 훨씬 더 위험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요 지정학적 리스크지만 이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24,000이 다시 무너져서 이게 만약에 밑으로 2만대로 향해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모든 비트 이더 할 거 없이 모든 자산이 폭락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완전히 예상과 그렇게 리스크인 24,000대를 완전히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런 거예요. 24,000을 완전히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꿈에 27,000 과연 27,000이 가겠어? 라는 질문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27,000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3,000을 더 가버리면 앞자리가 숫자가 3으로 바뀌냐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전에 만스닥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만만 넘으면 이게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만스닥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만스닥이라는 불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이제 3만스닥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예전에 만스닥이 넘으면 야 이거 새로운 지평이다라고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지금 벌써 24,000을 하회하면 난리 난다. 지금 트럼프하고 하메네이 둘 사이에서도 힘겨루기는 이유도 아니다. 그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조금 더 키워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금 더 키워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잘 보일 수 있게끔 키워보겠습니다. 잘 보일 수 있게끔 키워볼게요. 잘 보일 수 있게끔. 자, 보이시죠? 이제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숫자로 펜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바로 직전에도 27,000까지 갔던 게 여기 27,000까지 올라갔던 게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순간적으로 26,000 얼마입니까 이게? 26,700 여기네요. 26,700 여기요. 26,700 이 선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순간에 떨어졌을 때 야 드디어 이제 정말 올 만큼 왔거든. 근데 지금 바로 직전에 야 여기서도 이제 드디어 저도 바로 어제 그제만 해도요. 이틀 전만 해도요. 그럼 그렇지. 27,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와도 너무 많이 온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조정이나마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꼬리 들어 올리는 거 보세요. 꼬리 들어 올리는 거 진짜 너무 꼬리 들어 올리는 거 한번 보시면요. 자, 꼬리 들어 올리는 거 보세요. 이거. 와, 어마어마하죠. 이 모습 이게요. 이게 지금 1시간 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됐죠. 이거 정말 아주 경이적인 힘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무슨 뭐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이벤트가 있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시장의 리스크들, 사모펀드 리스크, 그다음에 AI가 이게 과연 버블이냐 아니냐의 리스크,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이지도 아직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이 실적이라는 거에 다 감싸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씩 실적이 나오니까 예전에 AI 버블론 그러던 것이 실적이 이 정도면 괜찮네. 야, 이거 얼마든지 더 갈 수 있겠다. 우리나라 이번에 보십시오. SK 하이닉스 이번에 실적 발표 나는 거 봤죠. 이제 그동안에 비정치인 여기 비경제인들 있잖아요. 정치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까지 이제 나서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은 경이적이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오르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파도가 미국에서 거대한 이 부채가 일어났다면 그 바람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바다 건너서 온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인데 그 원천인 미국의 AI,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걸 필요로 하는, 그걸 써가지고 뭔가 이익으로 내는 그런 기업, 여기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입장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우리도 그 부채 바람을 통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도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어떤 실적 때문에 정말 아주 그냥 호황에 뭐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 벌어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전쟁 직전에 3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24,000까지 올라오는 과정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24,000 과정 넘어서 2월 28일 트럼프하고 이란의 충돌 있은 다음에 지금 벌써 한 달 반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왔던 거.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말 얼마나 가파른지를 한번 차트로 한번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좀 줄어들고 있는 걸 보이시죠? 점점 이제 각도가 나옵니다. 여기서만 해도 24,900이죠. 24,900.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제 보이시죠? 잠깐요. 24,900부터 각도를 다시 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24,900. 여기서만 봐도 이게 지금 이제 이번 달 4월 달이거든요. 4월 중순경부터 시작을 해갖고 24,900. 24,900 떨어져서 22,000대까지 갔었어요. 22,000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22,000K, 22K만 해도 이때만 해도 그러면 그렇지. 여기서 얼마든지 10%, 20% 하락이 와도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2,000대를 딱 찍고 다시 1,000을 올리더니 여기가 이제 그 자리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직전에 13일 날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 보세요. 자, 한 번도 이 추세의 훼손 없이, 추세의 훼손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전환선과 밑에 있는 기준선이 붙어야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붙지 않은 건 훼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붙으려다 말았어. 그리고 훼손 되듯이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이 금액이 26,500이에요. 그러니까 24,900에서 약 1,500 정도에 1,600이 스트레이트로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야, 훼손이 살살살 되기 시작하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거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팍 한 번 더 올려준 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게 300 정도를 여기서 27,000을 마이너스 300 정도 놓은 그런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기간 조정 큰 걸 보세요. 예,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름 행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이게 60일선이기 때문에 60분 봉, 1시간짜리 봉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힘의 응축이 됐던 거예요. 그 힘의 응축을 딛고 드디어 27,000을 회복을 했네. 그리고 27,000을 회복을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만스닥이 의미가 있는 거고 27,000원 가면 27 그러면 의미가 좀 있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무슨 뭐 시장에서 어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도 저 27,000? 이건 좀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짝 조정을 이렇게 받은 거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이걸 또 키워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키워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이제 크게 볼게요. 27,15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6,600까지.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시적인 눌림 자리입니다. 이게 눌림이냐, 하락의 시작이냐라고 보는 저는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게 51%, 이게 49%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바로 이렇게 또 말아 올리더니 지금 여기 바로 여기 회복을 다 해버렸어요.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여전히 이제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게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확신이 없으면 매매 자체가 안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자, 내가 이거 이제 하방이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확신만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견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항상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또 유연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데 한 뇌를 가진 한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확신과 아닐 때 그 유연성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지금 상황. 지금 바로 그런 때거든요. 이런 상황을 거쳐서 지금 현재 나스닥이 이렇게 27,120, 27,120까지 왔습니다. 자, 이 상황이고요. 자, 이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이더 선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선수도 이게 참 못지 않습니다. 이게 이더 선수도 이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더 60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 이게 60분 봉입니다. 이더 60분 봉도 못지 않습니다. 자, 이더 60분 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자리는 여기네요. 여기요. 그러니까 색깔을 좀 바꿀게요. 노랑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노랑선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잘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23,150짜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23,000. 현재 자리는 23,150짜리입니다. 115자리입니다. 115. 2만이 아니라 2,315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2,315, 17 이렇습니다. 자, 2,315, 17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그래도 지금 나스닥으로 보면은 올라왔다가 쉬었다가 살짝 내려왔다 지금 이런 장세예요. 나스닥으로 보면. 그런데 자, 얘도 마찬가지 60분봉인데요. 여기가 꼭지 자리네요. 여기가 꼭지 자리. 이게 2,400짜리입니다. 2,400 한 20 정도. 2,420 정도면 꼭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리, 요 자리요. 요 자리도 2,400짜리입니다. 2,400짜리. 2,4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스닥이 27,000은 버겁다. 27,000이 버겁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자리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방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스닥 가장 중요한 것이 얘가 27,000을 하회해서 뭔가 좀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다시 27,000을 완전히 안착을 만약에 나스닥이 한다면 얘도 하방으로 제한적으로 하방 경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하방으로 내리는데 조금 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의 표입니다. 예, 잠시 좀 쉬었다가 수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앵커님 나와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나스닥 차트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를 통해서 저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또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종료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국내 증시, 미증시가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요.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투자자분들이 아마 조금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쌤께서는 어떻게 흐름을 짚어보고 계시는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매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전략 대응들을 다양하게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방송을 통해서 민쌤이 소개해 주시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지만요. 저희 민쌤의 실시간 강의는 방송이 끝난 직후에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밤 9시에서 12시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이 해당 라이브 강의는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이 QR코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실시간 강의를 나는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지금까지 나스닥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를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다음 내용 이어가기 전에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첩, 여유, 담대, 민여담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쌤께서는 승률 100%를 이번 주에 기록을 하셨고요. 또 지난 2개월 그리고 3개월간의 기록을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99% 그리고 100%의 승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민쌤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자세한 내용까지 민쌤의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시간 강의는요. 매일 밤 9시에서 12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선생님?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했으면 좋겠는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지금 이더 선물 5분봉 차트입니다. 바로 가격대를 여기도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2,300대입니다. 2,300대면 그림으로 보면 이쯤 됐으면 충분히 내려왔네. 여기서 당연히 상승으로 매수 포인트 잡아서 뷰는 상승. 공격의 방향, 이거를 존이라고 불러요. 내가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존 상승. 자, 이게 잡히면 거의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얼마 먹고 어느 정도 먹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더 먹느냐 덜 먹느냐는 있을 수 있어도 뷰와 존이 잘 맞잖아요. 그러면 잃지는 않습니다. 제 매매의 가장 큰 모토가 뭐냐면요, 잃지 않는다에 초점을 둡니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됐으면 여기서부터는 상승, 뷰, 상방, 뷰를 잡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나스닥입니다. 그 다음에 존, 방향, 공격의 방향도 유의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점은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죠.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방도 공격을 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하방도 공격을 하고 상방도 공격을 하는데 그건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요. 상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방은 공격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거꾸로 하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방은 공격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저는 주로 기다리는 매매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방도 먹고 하방도 먹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오늘 공격의 방향을 존을 상방으로 잡았다 그러면 내려오는 것은 기다렸다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여기 저점을 항상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쯤 들어왔으면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고 안 되네? 그러면 또 여기서도 한번 더 들어가 보고 안 되네? 그러면 맨 마지막에서는 여기서도 한번 들어가 보고 적어도 한 3분할 정도는 분할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3분할 진입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이 평단가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반절은 이익제를 합니다. 우리 용어로는 반털 이렇게 부르는데 반절은 털어낸다. 그래서 반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반털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충분한 수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온전히 털어버리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매매가 어려운 게 27,000대를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27,000을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심정적으로는 여기서 계속 매수로 상방으로 공격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이 상방이 어려운데 우리 심정하고 다르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자꾸 아니래잖아요. 좀 더 가야겠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참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 강에서 가장 우리 매매자의 역할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게 뭐냐면 유연성인데 민첩하게 모든 것을 써머리하고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4대 지수의 상황이라든지 뉴스적 상황, 뉴스에서 체크할 것도 그러잖아요.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노이즈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이즈의 대표적인 걸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과정에서 별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영향가도 없었던 두바이 건물, 고층 건물에 그 파편이 떨어져가지고 불난 거 보셨어요? 저는 놀란 것 중에 그때가 가장 크게 놀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때요? 영향가 없는 그런 화면이었는데 놀래기로 마음을 먹은 제가 이제 JTBC 뉴스룸을 보고 제가 놀란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JTBC 뉴스룸에 그 막 대서특필 되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저도 이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저도 참소리를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에 우리가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노이즈는 걸러내고 시장이 가고 싶은 진정한 방향, 그게 참소리인데 참소리를 우리가 잡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노이즈는 걸러내고 참소리는 잡아내자. 정말 참소리를 갖다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매매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표, 매크로적 상황, 그다음에 뭐 이 여러 가지 플러스 그다음에 그때 사람들의 동향, 그걸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심리의 심정적인 상황은 야 27,000까지 갔으면 한 번 정도 쉬어갈 만해.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아니래잖아. 바로 27,000에서 조금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27,000, 또 27,000 시대가 와가지고 27,100 시대를 또 가가지고 이제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직전까지는 무슨 3만 시대야. 옛날에
나스닥 만스닥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그거 받아들이는데 참 애먹었거든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3만 스닥? 그래? 저도 그래요. 이제 3만 스닥? 올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이 계속 심정적으로 하방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제가 고쳐 먹은 거죠. 그래, 나스닥의 상황에서 이제는 기준선이, 예전에는 제가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스크 포인트엔 가장 기준선이 24,000이었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기준선이 27,000으로 바뀌었습니다. 27,000을 유지하는 한 쉽게 하방을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뷰도 상방, 존도 상방. 대신 24,000대와 27,000대는 다른 게 뭐냐면 24,000대에 있어서는 나름 포지션으로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긴 포지션 매매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줄먹줄기, 줄 때 챙기고 줄 때 먹고 다시 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걸 줄먹줄기라고 그러거든요. 줄먹줄기의 방법으로 원샷, 원킬, 스나이퍼 이런 작전으로 나가면은 매매가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상방 포지션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과연 경이적인 어떤 이런 저도 this is beyond my ability.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This is beyond my ability.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실적을 저도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첫 방부터 지금까지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서 이런 경이적인 실적을 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한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네,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코인들의 가격 라인이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인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첫 방송이 2월이었죠. 2월 이후에 이렇게 3개월 동안 2월에 최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쭉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아마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연 여기서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대목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민쌤께서는 또 현 시점에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고 계신지도 방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뷰는 상방 그리고 존도 상방, 여기에 타점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 민쌤께서 매번 강조하셨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줄먹줄기인데요. 줄 때 먹고 또 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여유라는 자세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이 24시간 동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또 민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실시간으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민쌤의 실시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9시에서 12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해당 실시간 강의는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어떤 내용 같이 볼까요?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인드를 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저는 매매는 뷰, 그 다음에 존, 그 다음에 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뷰존타입니다. 매매는요, 뷰존타가 답니다. 뷰가 좋아야 되고요. 뷰는 간단합니다. 위냐, 아래냐 이 두 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위냐, 존도 아래냐.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뷰가 상방으로 내가 지금 방향으로 본다고 해서 공격의 방향을 반드시 상방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더 큰 개념이에요, 뷰가. 그러니까 뷰를 내가 지금 현재 올라갈 것이다. 27,000에서 다시 앞자리 3자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공격의 방향을 그러면 상방으로만 계속 하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뷰가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뷰가 상방이라 하더라도 내려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올라갈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알맞게 잡는 요만큼이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밑바닥, 거의 뼈대라고 볼 수 있죠. 토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뷰와 존을 잡는데 모든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 존을 제대로만 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수익을 얼마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지 리스크에서는 이미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뷰와 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타점이야 뭐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을 때 주저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잡았을 때 보이면 바로 들어가는 방법. 매매의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매의 단계에 있어서는 첫 단계에 있어서는 스나이퍼 단계, 그 다음에 포지션 단계, 포지션과 스나이퍼를 융합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직장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을, 지금 제 직장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직장인들은 막 바쁘잖아요. 바쁠 때 직장 생활할 때 차트 보지 마라고 합니다. 보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정말로 매일 꾸준하게 틈틈이 매일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에 9시부터 저의 수업 시간이죠. 밤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딱 3시간만 집중해서 꾸준히 해라. 시간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3시간 중에 어떤 때는 뭐 50분, 어떤 때는 뭐 1시간, 어떤 때는 뭐 3시간 다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러나 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그 매매를 참여하는 그 자세. 그래서 어떤 이론적으로 배우지 말고 실제로 내가 해봄으로 인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배워라. 머리로 배우지 마라. 몸으로 배워라라고 제가 지금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점 잡는 거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뷰와 존과 타점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매크로적 상황, 그 다음에 4대 지수의 상황, 그 다음에 뉴스적 상황. 뉴스 했을 때 제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이즈 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참소리, 진짜 시장이 가고 싶은 그 참소리에 대해서 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아까 또 말씀을 드린 것은 두바이에서 건물이 폭파된다고 그래서 그거 놀래가지고 이게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하방인가 보다. 이제 모든 시장이 다 폭락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란 혁명 수미대가 노리는 그 관점으로 시장을 보지 마라.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전쟁의 종결자 아니냐. 현재까지 별 불협화음이 다 있고 호르무즈가 난리를 쳤지만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트럼프 편을 들어주는 원인이 뭐예요? 아직도 아무리 뭐 네타냐후한테 속아서 전쟁을 참여했다는 둥 별소리가 다 있지만 여전히 전쟁의 종결자는 트럼프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의 참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정말 시장이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포커싱을 두고 나머지 노이즈에 대해서는 걸릴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손발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내 걸로 녹여놔야 돼. 녹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내가 지금 딱 그 매매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정말로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백지 그 상태로 딱 앉아가지고 진짜 얘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뷰는 비록 상방이라 하더라도 야, 이 상황에서는 내가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되겠다. 야, 뷰는 상방이지만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다. 여기서 이만큼 조금 내려오는 거 요거는 내가 하방전으로 잡아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유연하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장이 지금 액션을 취하는 그 자세를 캐치해서 내가 담대하게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20포인트 충분히 먹을 수 있겠네. 그런 느낌이 딱 들 때 딱 들어서 딱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제가 제 1강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얼어붙으면 백날 보이면 뭐합니까? 할 수 있어야지. 마음이 딱 얼어붙으면 저 긴 것 같아. 말로는 다 해.
근데 실제로 뭐돼? 매매는 뭐다? 매매는 실행이에요. 실행. 매매는 시장을 보는 눈도 아니고 차트를 보는 눈도 아니고 실행력입니다. 아시겠죠? 매매는 뭐다? 실행력이다. 그러면 편안하게 나름대로 실행력 있게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당 가능해야 돼. 감당 가능하지 않게 벅벅 질러. 요즘 아이들한테 요즘 최근에도 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뭐 81kg면 자기는 뭐 매덕이 날라간대. 난 그거 보면 참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딱 보니까 이제 아마 20, 30대 청년 같은데 81kg만 딱 터치하면 올라가면 자기 하방으로 잡았는데 아웃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대충 보니까 매덕이야. 그 돈을 82K만 딱 찍으면 아웃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막 SNS에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매매를 하지? 82K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82K를 지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못 찍었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심리가 쫄리니까 82K 오기 전에 79 얼마 오면 못 견디는 거야. 80일 가기 전에 그냥 아웃돼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다시 76까지 내려와. 76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팔았으면 그래도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손실액이 막 1억이라고 봐봐. 그런데 79에서 날렸어 봐. 뭐 몇 개를 잡았다더라. 막 매덕 억 단위더라고. 나 요즘 친구들이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게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층이에요. 거의 상위 1%? 0.5%? 그 정도 상위층 아이들의 모습 보고 제가 가슴에 톡 타는 하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감당 가능하게 매매 좀 해라. 너들 잘해. 잘 봐. 나름 그 친구들도 샤프해. 근데 왜 펑펑 나 떨어지냐 이거야. 옛날 그 친구들이 다 대부분이 그렇거든. 너도 청산, 나도 청산. 그러니까 청산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청산이 무슨 별처럼 생각을 해. 그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때 물량 조절을 하라고 하더니 막 더 얹어.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반절이라도 아니면은 3분의 2라도 뺐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그 후에 85 정도 올라갔을 때 넣을 생각을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물량 조절인데 가장 생각만 하면 언능 생각하면 굉장히 리스크 관리에 가장 1번이 뭐야? 물량 조절이잖아. 왜 물량을 잔뜩 들고 조금만 움직이면 찢어버리려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청산 나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은 뭐다고? 물량 조절 좀 하라고. 아시겠죠? 물량 조절 좀 해.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1강 때부터 하루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리스크 관리의 포인트는 뭐다? 물량 조절이다. 그 다음에 제가 손절이를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손절은요. 물량 조절에 이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하방으로 잘못 들어갔어. 근데 81K 가면 아웃돼. 그러면은 지금 왜 10분의 9를 못 빼? 그게 손절인 거야. 근데 다 끝내버리려면 싹 아웃! 나 여기 이제 손 털어! 그러려면 참 짜증나고 힘들잖아. 근데 10분의 1 남겨놨다가 10분의 9는 81, 83, 85, 심지어 91 올라가면 그때 때려. 그러려면 물량 뺄 수 있잖아. 왜 못해? 쉽잖아.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손절을 민여담 선생은 민첩, 여유, 담대. 민 선생은 손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 조절에서 이미 손절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의 가장 포인트는 뭐다? 물량 조절이다. 그 다음에 그 물량 조절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시스템에 의해서 리퀴데이션 룸이 보여주잖아. 나스닥 같은 경우 이더선물 같은 경우에서는 리퀴데이션 룸이 1000 정도 남으면 조심하라고. 보면은 리퀴데이션 룸이 300 남았다.
500도 없어. 막 300 남았다, 400 남았다. 2, 300 안에서 막 놀아.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못하는 게 아니야. 잘해.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예로부터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이 화근이다. 그거 다 거기에 있는 거야. 선물이 어려워? 위험해? 왜 그래? 레버리지를 내 몸에 배게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막 쓰는 거야. 이게 마구 막 내가 매매하는 그 순간에 요즘 어디 가서 돈 빌리려고 한번 해봐. 엄청 어렵거든. 근데 얘는 시스템에서 돈을 마구 빌려줘 버려. 마구 한 100배 빌려줘 버려. 100배. 이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지도 모르고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거 미수, 몰빵 이거 쓰는 거야. 미수, 응? 신용, 미수, 몰빵 하면 돼 안 돼? 주식에서도 신용, 미수, 몰빵 하면 되잖아. 이거 큰일 났네.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 비트코인 이더 선물 저는 비트하고 이더만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 선물만 하는데 저는 다른 건 안 해요. 비트코인 이더 선물만 해요. 그 두 가지만 딱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명심하면 되겠어요. 제발 물량 조절하고 미수 몰빵 이걸 태생적으로 딱 앉는 순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10배 레버리지를 쓴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10배를 쓰든 20배를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가격 곱하기 내 물량이 있잖아. 물량을 10개 갖고 있느냐 20개 갖고 있느냐 30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청산가가 나와. 그게 리퀴데이션 룸이야. 리퀴데이션 룸 대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엔트리 프라이스 대비 리퀴데이션 룸이 최소 1000 되게끔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처럼 안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여담의 코인 고스톱. 제발 좀 내공을 갖춘 다음에 후물량. 내공도 없는 놈들이 아이고 왜 이러고 오늘 큰일 났네. 내공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물량만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모든 걸 그냥 땡기려고 하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공이 충분히 민여담처럼 적어도 일주일간 승률이 100%, 60일간 승률이 99%, 90일간 승률이 99% 될 때까지는 물량 좀 씻지 말라고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정말로 제가 오늘 마지막 제 시즌 1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더 선물과 비트 선물만 해요. 매일 합니다. 매일 수업을 해요. 오늘 저녁도 할 거고 매일 하는데 젊은 친구들하고 주로 제가 어울려요. 주로 뭐 20대, 30대, 40대 이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 다 저한테 필터링이 되어서 혼나는 게 1번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상승 그 불장에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야. 쉽게. 그래가지고 이 돈이 무서운지를 몰라. 환장하겠어. 가서 나가가지고 10만 원 벌어봐.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 제발 좀 리스크 관리, 물량 관리하면서 천천히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마인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저희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자산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